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의 심각성 그리고 꼭 코어팀이 봐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이코인을 분명히 지지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하고 응원 또한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못하고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요즘엔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심각성 그리고 파이오니어들은 꼭 봐라 해서 올린 글이 있는데요. 이 내용의 전부를 담았어요. 파이는 지금 이상한 길을 향해 가고 있고 코어팀은 가격을 언급한다든지 시장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3달러 달성한 후에 중간중간 반등은 있었지만 결국에 0.07달러를 깨고 지금 약소한 반등이 나오면서 0.08달러대에 머물러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거래량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가격이 비쌀 때는 거래량이 오히려 많았지만 가격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거래량은 과거에 비해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건 사진으로 직접 보여드리면 이게 파이코인 전체예요. 파이코인 작년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쭉 그 움직임들인데 이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렇게 금액이 떡상할 때 이렇게 올라갈 때 또는 약간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할 때 이때 받아먹은 거래량을 보세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게 거래량이고 위에 있는 게 파이코인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거래량들을 보면 이렇게 빡빡 올라갈 때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게 이게 가장 높을 때 여기가 가장 피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요. 근데 이 거래량 보면 거의 다 언제요? 작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있었던 거래량들이고 중간에 한번 튀었을 때가 11월달 뭐 이때가 뭐였냐면은 그 어디죠? 어디하고 그 국내에서 미더블 한다라는 이런 소문이 났을 때 그때 한번 약간 올랐던 적이 있고 페임이었나요? 하여튼 무슨 코인 업비트에 상장돼 있던 그거 이슈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때 파이코인이 뭔가 좀 하겠다 싶을 때였던 것 같아요. 3월 14일 아마 그 파이데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거래량이 좀 높았을 텐데 작년 이후에는 올해 가장 높았을 때는 3월 14일 파이데이였고 그 전에는 없었어요. 올해 중에 가장 높을 때가 이때였는데 이때 지금 반토막 거래량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거래량 자체가 작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나게 거래량이 저조하다라고 느껴지고 근데 다르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면 느끼시겠지만 생각보다 뭔가 그 어디죠?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은 훨씬 더 많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거래소에 있는 물량 이게 작년 6월 6일인가요? 그때 내용이거든요. 일단 조금 더 제가 다뤄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25년 2월 20일 이후에 최초 상장 직후에는 파이는 OKX, 맥시, 비트겟, 게이트IO, 파이오닉스 5개의 거래소에 약 한 2억 개 정도가 넘는 그런 물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많은 그 거래량을 자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물론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사전 데이터 이거 말하는 건데 요게 이제 언제요? 2026년 6월 6일 기준의 데이터예요. 왜냐면 파이스캔에서 긁었을 때 이때 이후에 나오는 게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과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코어팀은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코어팀의 고집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 고집으로 지금까지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고집도 고집을 부려야 될 게 있고 당장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거 코어팀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다뤘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소각을 진행해서 현재 수많은 파이에 대한 가치를 올려야 돼요. 지금 이 가치의 평가를 하면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소각이 1000억 개이기 때문에 소각이 필요하다. 왜 가격이 너무 낮잖아요. 그럼 가격을 띄울 수 있는 호재를 이제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명확히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제가 그냥 파이오니어로서 개인의 파이오니어로서 생각해 볼 때는 소각밖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파이의 보유 물량 그리고 보유 지갑을 명확히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갑을 검색해보고 이 지갑의 파이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런 걸 추적할 수 있게끔 해놓는다면은 아무래도 파이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투명성이에요. 여태까지 코어 팀이 파이오니어들에게 발표하거나 뭐 찾은 내용 뭐 그런 게 없어요. 파이오니어들이 직접 찾아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얘기를 했지 실질적으로 파이코인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하게 코어 팀이 이 지갑들이 우리의 지갑이다라고 발표한 게 없어요. 이런 게 신뢰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에서는 이런 거 안 하면은 논란이 돼가지고 사실 상장에 대한 이런 게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아울러 신뢰를 위해서 감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서 신뢰도를 올려주고 그리고 코어팀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 자, 단기, 장기 로드맵을 발표해야 됩니다. 로드맵은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가 아니에요. 이 과거에 로드맵 발표를 할 때나 로드맵 발표 자체를 방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던 코어팀의 의도는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로드맵은 목표 의식이에요. 이런 목표 자체도 없는 코어팀의 행동을 보면 제3자가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가 투명하다, 야 이거 괜찮네 하고 시작하거나 투자 자체를 애초에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네 번째는 가장 사람들이 인기 있는 KYC, KYB 마이그레이션 관련한 의혹을 풀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KYC라는 건요, Know Your Customer예요. 그러니까 고객 확인 인증 제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고객 확인 인증이 지금 되고 있나요? 이게 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절약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에조차도 KYC를 이렇게 파이처럼 빡세게 하질 않아요. 뭐 루프하게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거래소들이. 그렇지만 거래소 이상으로 뭔가 많은 거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파이코인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아쉬움이 분명 붙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KYB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만든 Know Your Business라는 이런 법인 고객의 실체와 합법성을 검증하는 기업 확인 제도를 뜻하는 건데, KYB 제도는 보통 기업의 사업자 등록 정보, 소유 구조, 재무 기록, 실소유주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 같은 이런 뭐 기업에서는 사실 뭔가 이런 걸 하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 자체를 원체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의미 부여를 하긴 좀 어렵다는 거고, 코어팀이 하나의 법인이라고 할지언정 파이 네트워크가 필요로 하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코어팀 스스로가 지금 증명해주고 있어요. 왜냐? KYB 자체가 지금 추가되고 있는 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보여지고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전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는 여전히 말이 많아요. KYC라는 나름의 높은 진입장벽을 통과하더라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1800만 명, 1900만 명,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 사실 전체 유저 수는 6천만 명인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코어팀은 2차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외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1차조차 안 되고 계속해서 뭔가 보류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걸 아마 스스로가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파이코인 어떤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코어팀이 스스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판단을 해봐야 돼요. 과연 코어팀의 기술력이 뛰어나서 우리한테 뭔가를 숨겨두고 계속 안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또 큰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만약에 이 큰 그림 그리려고 공개를 안 한 거다 그러면은 사실 거래소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막 뒤바뀌고 난리 날 거잖아요. 그럼 이게 또 역대급 사기라고 하면서 이런 의혹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럼 또 한 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좀 어떤 것 같아요? 과거에는 거래량이 그래도 좀 받쳐줬는데 그때는 2억 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래소의 물량이 5억 개가 넘는데 사실 이 물량들이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없이 소화도 안 되고 있고,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건지 거래량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 상황만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많이 느껴지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힘들겠지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